자유민주TV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현상과 진중권 신드롬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요즘 이렇게 두 사람에게 열광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7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두 사람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보통 소수와 약자를 응원합니다. 교수직을 벌인 진중권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도 이미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수족이 다 잘려버렸죠. 이들은 단기 필모와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성역이 없습니다. 진중권은 싸움 상대로 정치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 문화 권력, 대중 권력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얼굴 없는 맹목 추종자들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대상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고, 오만한 권력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데서 우리 대중들은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핵심 전 현직 참모들을 죄다 기소해버렸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기소해버리는 이런 검찰이 있었던가요? 세 번째입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에게 각인시킨 것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소신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언행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은 또 그의 비유와 수사, 풍자, 냉소, 이것들은 기존 미디어의 금기를 뛰어넘어 아주 목표를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끓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던 대중들은 연신 무릎을 치고 있습니다. 맞아. 진중권 당신 말이 맞아. 진중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 아래로 내려와. 참 저렴하게 산다. 좀 더 솔직해져라. 천기누설했다. 아주 듣는 사람이 시원시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식을 다룬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의심하고 비판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비리백화점 조국 같은 부부에게 조국 수호, 정경심 사랑해요 이렇게 외치는 집단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내 의식과 윤리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과 진중권을 보면서 맞아. 내 의식과 윤리관에 문제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윤석열, 진중권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 이들의 멘탈은 아주 갑입니다. 서슬퍼런 정권과 맹목적 지지자들의 그 어떠한 압력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 하나 깜짝하는 순간 우리 이 대중들의 응원 열기가 식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들은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습니다. 윤석열은 전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현 정권에서는 권력비리와 직권남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따지지 않고 나쁜 놈 잡는 검찰, 그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은 자기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감싸는 이 좌파 진영의 그 진영 논리를 넘어서 같은 좌파부터 아예 까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좌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부 고발자인 셈이죠. 진중권은 말합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하는데 달라진 건 저쪽 사람들이다. 지금 좌파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지금 진중권이 저렇게 좌파를 까고 있지만, 만약에 우파가 정권을 잡는다 해도 진중권은 계속 우파를 아마 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좌우 진영 논리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손볼 대상들이 아주 화수분입니다. 대중들이 분노하고 비난할 대상이 화수분처럼 나옵니다. 경험상 정권 말기로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중권의 키보드 신공, 또 윤석열의 수사 신공, 이것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돼야 합니다. 두 사람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현상과 진중권 신드롬은 청와대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권 수뇌부에서 감히 명을 거역해? 이런 식으로 윽박지를수록 윤석열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더 끌어오르고 좌파 진영의 반성과 성찰이 없는 한 진중권의 독설은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1등 공신은 문재인과 추미애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유튜브도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윤석열의 인기도는 더 오를 것입니다. 마침 윤석열이 임기를 끝낼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다면 올해 들어서는 공수처에서 1호 대상으로 아마 윤석열을 수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통과한다면 임기를 마치고 그는 아마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설지 모릅니다. 왜?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아도 시대가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사히 검찰총장을 마치고 났을 때 과연 그때의 상황이, 그때의 시대 상황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계속 부른다면 아마 윤석열도 시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개 변호사의 일을 하기보다는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중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독설은 아마 점점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렇게 자충수를 두는 한 진중권의 독설은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도 마음이 둘 곳이 없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이 윤석열, 진중권으로 하여금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중권과 윤석열, 윤석열과 진중권 두 사람을 서면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